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윤종빈입니다. 4월 11일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서초구 갑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서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현대 HCN 서초방송과 CNN 서초 케이블TV에서 동시 중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구 갑 선거구에는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3분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합니다. 기호 6번 국민생각 박세일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새누리당 김혜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이혁진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 질문 선정 등은 사전 추천과 협의를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4개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과 상대 후보자의 보충 질문, 그리고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맺은 말 순서로 진행됩니다. 후보자들은 정해진 발언 시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초구 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국민생각 박세일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5년에 망국적인 수도 분할을 반대해서 국회의원직을 던졌던 박세일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과연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과연 통일의 시대를 열 수 있는가 하는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를 걱정하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누리당과 지금 민주통합당은 끊임없이 복지 포퓰리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상 시리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의료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무상 시리즈는 결국은 세금 폭탄에서 국민들한테 주민한테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전략을 계속해 나가고 국가 발전의 성장 전략, 일자리 창출 전략 없이 오직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식으로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나가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고 100년 전에 아르헨틴이 바로 그렇게 했고 지금 현재 그리스가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어려워졌다. 그거가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2번째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과연 한국의 보수가 대한민국을 끌어왔던 보수가 자기 혁신을 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은 지금 많은 경우에서 보수적 가치를 스스로 버리고 있습니다. 보수의 원칙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보수적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수적 가치를 확실히 하는 그런 강하고 큰 보수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올바른 보수적 가치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서 우리가 보수가 약한 보수와 강한 보수가 힘을 합쳐서 나갈 때 저는 12월 대선에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깨끗하고 원칙을 지키는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이 바로 서초구 유권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김혜선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초갑구 기호 1번 김혜선 후보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뵈었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많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느 당이 더 변화하고 있는지, 또 어느 진영이 더 약속을 잘 지킬 것인지, 또 어느 당에 더 안심하고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어느 당이 우리 아이들에게 분열과 증오가 아닌 꿈과 희망을 가르칠 수 있는지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서초는 저의 30여 년 법조인 생활 중 대부분을 보낸 대검찰청과 서울지검이 있는 곳입니다. 저의 청춘을 바치고 저의 꿈을 키우고 저의 꿈을 이뤄낸 곳입니다. 검사 생활을 하면서 서초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0여 년 전 서초는 중간중간에 개발이 안 된 곳도 있었고 마치 강남구의 주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한 으뜸 자치구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강남 서초라고 하지 않고 서초 강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서초의 발전의 역사를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서초 구민들은 참으로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밤늦도록 환하게 켜진 사무실과 아파트, 또 자식의 성공을 바라면서 밤늦게 학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님들. 네, 후보님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조금 이따가 보충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 이혁진 후보 기조연설을 해주시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기호 2번 이혁진입니다. 최근 현 정부의 정치 사찰에 대해 전 국민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작 정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고 사회악 그 자체입니다. 또 오죽 사태가 심각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더러운 정치, 더러운 정권과의 단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태를 진화하려고 애쓰고 있겠습니까? 정현주 전 KBS 사장이 MB 정권으로부터 강제 해임되던 2008년 8월 국정원 2차장의 신분으로 서울의 모 호텔에서 열린 언론대책회의에 참석해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으로 그 더러운 정권의 중추를 담당하셨던 김혜선 후보와 한자리에 앉아 서초구의 현황과 복지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새누리당에 묻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언론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그날 언론대책회의를 관련자를 공천한 것은 대체 어느 나라의 상식이란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학위 논문 표절로 사퇴한 슈미트 헝가리 대통령에 관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과연 민간인 뒷조사와 반헌법적인 언론 장악이 논문 표절보다 못한 일이란 말입니까? 이러한 언론 장악과 파업 사태에 관계된 김혜선 후보께서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거취에 대해 고민해 주셔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구민 여러분, 이 자리는 본래 서초구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토론의 장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에서조차 더러운 정치, 더러운 정권이라고 외치며 단절하고자 하는 그 정권의 핵심 인물과 더 이상 서초구의 현안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법 민간인 사찰.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권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혁진 후보. 서초구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막 기호 2번 민주통합당 이혁진 후보께서 자진해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혁진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총 4개의 주제에 관한 질문이 주어지고요. 각 후보자는 1분 30초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 질문 시간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답변한 후보에게 나머지 후보가 차례대로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답변은 1분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제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복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노인 문제든 보육 문제든 모든 복지는 재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후보께서는 우리의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어떤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 김혜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김혜선 후보입니다. 지금 복지 정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금년도 복지 예산은 총 92조로 정부 예산의 28.2%에 달해서 규모면에서는 역대 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9.8% 수준으로 OECD 평균 19.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복지 예산의 비중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가족 행복 5대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3, 40대 엄마 아빠에게는 일자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불안을 덜어드리고 또 자녀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취업과 아이 키우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어르신들은 건강 걱정을 덜고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서초 구민들과 함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비롯한 16개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우리 국민들 팍팍한 삶을 더 낫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생각 박세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본래 이 복지는 두 가지 종류의 복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큰 복지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작은 복지인데, 큰 복지는 뭐냐 하면은 국민의 복지 수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성장 전략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때 국민의 복지 수준이 높아지는데 그게 큰 복지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큰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복지 수준을 이렇게 높여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고 작은 복지, 세금 가지고 나눠주는 복지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작은 복지입니다. 작은 복지는 물론 중요합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돼도 몸이 아프다든가 나이가 많다든가 해서 실제로 성장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건 필요한데, 작은 복지에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지 수요가 어디 있느냐를 찾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서초에서 가장 큰 부분은 노인 복지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소외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복지 예산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이는가를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각지대는 없는가, 낭비는 되고 있지 않은가, 이 두 가지를 명백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산 증대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정비하지 않고 예산만 얘기하면서 인기영합적인 복지 정책을 하는 건 국민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박세일 후보, 김혜선 후보에게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되는 겁니까? 네, 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우선 표심을 얻기 위해서 세금을 그냥 쓰는 말이죠.
무상 시리즈를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퍼주의식 복지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말이에요. 새누리당은 복지정책 추진회에서 필요하면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부자들과 국민으로부터 더 세금을 걷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 후보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후보님 말씀 충분히 우려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혹시라도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MB 정부 들어서서 세계 직면한 그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 결과 그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모두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복지 예산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OECD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은 아직 많이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이런 것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업난, 고학력 인플레이, 학자금 등으로 무한 경쟁 시대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민생각 박세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 실업 문제 또 고용 창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서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 조정을 이대로 두고는 좋은 양질의 우리가 고용을 더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중화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전부 다 첨단 서비스 중심의 산업 구조로 바꾸는 노력해야 됩니다. 서비스 부분의 규제 완화 같은 걸 통해서 교육, 의료, 법률 이런 부분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 창출 능력을 해나가야 된다. 이게 큰 거시적인 정책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말이죠. 청년 실업 해소와 관련돼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기업 부분, 공공기관, 공무원의 연 5% 정도의 신규 고용을 청년한테 할당하는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상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취업해서 꿈과 희망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도 말이죠. 그냥 무조건 반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대학을 구조조정해서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기업 이제 공립대학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른 정책을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네, 새누리당 김혜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우리 청년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 청년들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발표한 우리 공약을 우선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면은 새로운 청년 취업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최근 이제 보면은 학벌이나 스펙 때문에 일할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게 새누리당과 저의 생각입니다. 스펙 타파 그 청년 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청년 인재 등 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서 등록한 그런 인재들을 기업에 채용하는 것을 시스템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희망 사다리 장학금 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 분위기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교수님은 20대 우리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88만 원 세대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20대는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러한 우리 그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실패했을 경우 그거를 다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네, 김혜선 후보 막 답변이 끝나셨는데요. 이제 순서에 따라서 박세일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박 후보님 말씀과, 제 견해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또 후보님의 말씀 중에 또 제가 귀담을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하도록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할 건 없습니다. 네, 질문이 없었습니다만. 김 후보께서 두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OECD하고 비교하면은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확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김 후보 말고도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데 그건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OECD는 복지 예산을 도입할 적에 성장률을 굉장히 높은 시절에 도입했고 그다음에 청년 인구가 많을 때 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OECD 수준의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는 오래 가지가 못합니다. 결국은 재정 파탄으로 간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OECD 어느 나라도 한반도처럼 분단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안보 비용이 필요하고 안보 비용은 또 우리의 삶을 지키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방 안보 비용을 우리가 엄청나게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복지 예산은 예를 들어서 OECD에 비교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고 또 특히 지금은 노령 인구가 빨리 증가하고 있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OECD를 상대로 해서 비교해서 정책을 도입해서는 크게 잘못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이혁진 후보가 토론회 시작 직후 기조연설을 한 이후에 자진해서 퇴장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이혁진 후보가 퇴장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네 번째 공통 질문인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문 없이 공통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의 재건축, 반포동, 잠원동의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보사 부지 이전 개발 사업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주택정책의 방향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서초구에서 추진되는 각종 재건축 사업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김혜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30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택 공급은 과거처럼 도시 외곽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의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그런 도심에서 공급하는 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주택 용지 확보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전면 수정한 데 이어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공공성 회복이라는 서울시의 취지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입주자하고 원주민, 세입자 이런 사람들을 대립구도로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또는 재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바람을 투기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 부지에 이전이 되면은 우리 주민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조성이 돼야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뜻을 물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민생각 박세일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민의 합의를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적인 규제나 지도는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게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같이 가야 되냐면 지금 작년하고 비교할 적에 우리 주택 거래량이 한 50% 줄었습니다. 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DTI 폐지를 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이 징별적인 지금 부동산 세제가 너무 징벌적일 정도로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부동산 주택에 대한 과세가 비정상적입니다. 이 징병적으로 높은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낮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외에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시장 기능을 주택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저는 가장 그 바탕 위에서 주민의 합의에 기초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꼭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는 시장이 바뀐다고 말이죠.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건 예측 가능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일할 테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시장 바뀐다고 함부로 바꿔가지고 주민들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초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5분 동안 자유롭게 발언과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기 발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의 절반인 2분 30초를 초과하거나 질문과 답변이 1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서 국민생각 박세일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는 지금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분명히 우리 사회 보수 정당인데 제가 보기에 새누리당이 지난 4년간 돌이켜보면요. 보수적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왔다고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민주통합당은 민노당을 쫓아갔고 사실은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을 흉내내는 정책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당원당구에서 보수라는 말, 발전적 보수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째 질문은 김혜선 후보께서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보수의 가치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은 과연 그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지, 수도 이전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끊임없이 친박, 이박, 친이가 싸우면서 그동안 해놓은 것이 복지 포퓰리즘을 따라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새누리당이 정말 지켜온 보수의 가치가 뭐고 본인이 생각하는 보수가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정치에 입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한나라당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박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세력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올리면은 제가 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마디가 싸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분들이 보수 진보 이런 그 이념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국민생각 창당 선언문을 보니까 정당이 오직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지역, 계층, 세대 이념의 작은 차이를 과장하고 왜곡하고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거, 이거는 문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공감이 가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떠한 정책도 어떠한 진리도 망고불변의 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국민들이 아쉬워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당연히 나라에서는 도와줘야 된다 하는 그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것을 죄송합니다. 네. 김 후보 지금 1분 한 20초 정도 답변을 좋습니다. 하셔가지고요. 예, 새로운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진보 보수 이전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소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 자체를 소중해. 그 가치,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 시장 경제는 가치 안에서 서로 견해가 다른 건 조절해 나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분들과 단순히 그냥 대화한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 질문은 거기서 끝내고 하나만 질문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언론에서 제가 보니까 과거에 그 변호사 그 김현장에 있으면서요, 2년 12개월 만에 45억을 벌었다 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3년도 안 되는 동안에 45억을 벌었다는 게 대단히 기록적인 건데 몇 가지 이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직에 있는 동안에 검사로서 했던 인간관계라든가 이렇게 정보가 사실은 전관료의 형태로 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든가,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 중요한 사건을 맡으신 게 주로 박영선 두산 회장, 정몽구, 김우중 이 대재벌의 로비 자금 사건을, 어떤 비자금 사건을 변호하면서 이제 많은 돈을 버셨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언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서초는 보수의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강한 지역인데, 그리고 사실 청백리로 있다 공직을 사퇴하고 공직에 있다 은퇴한 분들이 많은 보수에서 이런 기록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건지 우리 김 후보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네, 지금 30초, 25초. 아, 그렇습니까? 네네.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15초에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제 시간을 차라리 기다렸다가 쓰겠습니다. 그럼.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국민생각 박세일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누리당 김혜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조금 전에 미진했던 제가 답변. 제게 허용된 시간이 얼마라고요? 네, 지금 총 5분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 제가? 2분 30초 정도 말씀하시고 질문 바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 민주통합당의 이혁진 후보가, 저에 대한 아주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문제는, 제가, MB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차장으로, 1년간 근무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과거 검사 시절 같이 모셨던, 선배로서 같이 일했던, 우리 김성호 원장께서 저를, 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자 해서 1년 동안 일을 한,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 완전히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때 언론에 난 그분들하고의 그 조찬 모임은, 당초 계획된 모임도 아니었고요. 제가 청와대 모 수석과의 조찬 모임을, 오래전에 약속해가지고 그분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만나러 가는 현장에서 연락이 와서, 당시 나경원 의원 그분이, 옛날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정조위원장 취임, 그 부분을 축하하는 조찬 모임을 하기로 했다 해서 같이 조인하는 게 어떻게 했냐 해서 같이 조찬 먹고, 서로 그냥, 친목 인사만 하고 나온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그 당시 알지도 못하는 무슨 정현주 사장의 무슨 뭐 어쩌고 하는 얘기로 해가지고 고발을 했거든요. 서울지검에서, 고발한 분들한테 증거를 대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발만 하고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아무 근거도 없는 거니까 그냥 각하 처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하 처분을 해도 아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없고 이의 제기하시는 분도 없었어요. 지금 와서 저한테 또다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프닝이다. 이미 끝난 상황이다. 제가 만약에 저 평생을 법조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 일에 가담할 그런 사람이 못 되고요. 이건 완전히 결론난 사실에 우리 이런 식의 정치, 이렇게 주장만 하고 고발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내도 또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것이 과거 구태 정치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혁진 후보같이 젊으신 분까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저는 오늘 실망이고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암만 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박 후보님 제 재산 문제 거론하셨어요. 제가 7년 전에 잘 나가던 검사장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검사장 자리 던진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말씀하신 정관예우 생각이 있었으면 제 몸값을 더 키웠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로펌, 저 일정에게 월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액수 3년에 45억 벌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 김현장에서 받은 월급 그렇게 못 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제가 갖고 있던 우선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부동산 값이 오르고 저희 집사람이 가입한 펀드 값이 오른 그거고요. 제가 그 재산 신고한 다음에 엄청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건 또 기사화 안 되더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김혜선 후보 이제 질문할 시간이. 그 질문 시간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하십시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기업 사건 했던데 제가 로펌에서 그분들 저보고 온 사건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 변호사의 그냥 일원일 뿐입니다. 그 기업에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저희 로펌에서 하는 형사 사건에 one of them으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냥 관여했을 뿐이고요. 제 월급은 그 3년 있는 동안 정액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말씀하시듯이 무슨 제가 그 사건을 잘해가지고서 무슨 돈을 벌고 제가 그런 그런 소리가 듣기 싫었기 때문에 제가 그 잘 나가던 검사장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민들이 아까 그 후보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존심, 저는 오히려 평생을 살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자존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오해 이번 기회에 좀 풀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후보님한테 여쭐 의견은 없습니다. 예. 네, 두 후보자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이혁진 후보가 토론회 시작 후 기조연설 직후에 자진해서 퇴장을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맺은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혁진 후보의 퇴장으로 각 후보께서는 3분 정도 보충 발언을 마무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생각 박세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서초 국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서초가 새누리당의 안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초의 국회의원은 새누리당의 임명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그러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에 작년에 무상급식 포퓰리즘 반대 투표를 할 적에 사실 한나라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었지만은 서초구에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당당하게 옳은 것에 행동할 수 있는 게 서초 구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서초 구민 일부 중에서 이게 보수 분열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 의해서 대표되는 보수가 지난 4, 5년간의 행적을 보면은 끊임없이 축소되어 왔어요. 보수적 가치가 흔들려 왔고 스스로 보수적 가치를 파괴도 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약한 보수가 돼가고 있어요. 낡은 보수가 기득권에 안주하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는 보수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하나의 힘으로 몰아가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수가 못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전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누구보다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깨끗하고 확신을 가진 그다음에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강한 보수, 큰 보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보수가 나와야지 지금 새누리와 나중에 힘을 합쳐서라도 우리가 12월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지. 지금 이러한 큰 보수, 강한 보수를 만들어 놓지 않고 전부 다 새누리당 약해졌고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낡고 현실 안주적이고 기득권 유지적인 거기에만 줄 서 있으면은 저는 12월 대선이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깨끗하고 헌신적인 새로운 보수를 지키는 개혁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적어도 이 서초에서는 우리가 잘못될 선거 결과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낡은 보수냐 새로운 보수냐 지난 보수냐 미래 보수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난 20, 30년 동안 여기서는 야당 후보가 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나라당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한나라당 스타일 혹은 새누리당 스타일을 벗어나서 정말 새롭고 적극적이고 양심적이고 비전 제시적인 새 보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은 제가 볼 때 이번 대선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좀 바르게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서초 주민들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초 주민들이 정말 자랑할 수 있고 서초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이번에 꼭 뽑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일을 뽑으면 박세일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3분 동안 새누리당 김혜선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서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특별구입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걱정하고 또 대한민국을 가장 앞에서 이끌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서초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대선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번 총선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길을 우리 서초에서 힘차게 열어주십시오. 서초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새누리당 김혜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저 김혜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한평생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국익을 위해, 그리고 공익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열정을 이곳 서초의 발전과 구민 여러분들의 행복에 바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또다시 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남을 모략하고 음해하고 더 이상 당리당략에 흔들리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 사심 없는 정치인,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대로 임하겠습니다. 제 여생을 서초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4월 11일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 한 표가 앞으로의 4년을 결정짓습니다. 유권자께서는 무엇보다도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초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